이제 우리 399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에서 11번부터 지금 나오는 상이 한 세 파트가 나옵니다. 세 파트인데 시험에 한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실 상이 중요하네요. 자, 11번, 12번 문제를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 파트가 이제 다음 시험에 꼭 나올 겁니다. 보세요. 보십니다. 다음 시험에 꼭 나올 상인데, 요겁니다. 우리가 공급이죠. 공급 질서인데, 공급 질서 중에서 이제 사업 주체의 어떤 책임이 붙습니다. 사업 주체. 이제 사업 주체가 11파트는 이제 공급자입니다. 공급자라 부릅니다. 공급자의 어떤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것이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 입주자들이 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분들의 어떤 그런 책임이 딱 붙습니다. 자, 공급자분들은요, 이제 주택의 분양이죠. 분양 잘 되면 큰 사업 수익이 나니까 분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양을 100% 완판이 되어지면 큰 수익이 나겠죠. 분양 잘 하기 위해서 분양하기 전에도 이제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부터 책임이 붙는다. 이건 저번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분양하고 난 이후에 책임이 이제 나온다. 이것이 중요하고 다음 시간에 꼭 나올 겁니다. 분양되고 난 이후입니다. 자, 우리 사업주체는요, 주택 건설할 때 보시면, 건설할 때는 따로 건설 절차가 있습니다. 건설할 때 보시면, 배웠지만,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공사에 착수한다.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를 위한 검사, 사용 검사 받죠. 이것은 건설과 입주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공급 분양할 때도 따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 보시면 입주자 모집한다. 랍니다. 모집할 때도 따로 절차가 붙는다랍니다. 그래서 사업자는요, 입주자 모집, 분양 광고, 입주자 모집할 때도 따로 조건을 갖추고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은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아니고요, 우리 시군구청장, 사용검사권자인 바로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 승인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가 만약에 보시면요, 공공사업자 있죠, 국가기관들, 지방자치, 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자는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승인받지 않고 그냥 곧바로 분양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입주자입니다. 주택이죠. 주택 입주자는 이제 모집 승인 받습니다. 하지만 상가 있죠. 상가 분양, 저기 복리시설, 상가입니다. 유치원 등의 어떤 복리시설 분양할 때는 그냥 모집한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주택 분양은 이제 승인 받지만 복리시설 상가 분양일 때는 신고만 하면 된다는 분도 기억하십시오. 자, 또 11, 이제 승인받는데 승인받기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승인받아야 이제 바로 분양 광고를 내어서, 광고를 내어서 이제 입주자 선정을 할 것이고, 선정이 딱 되어지면 그 분양받은 분과 공급계약, 분양계약을 맺습니다. 분양계약. 공급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 돈을 다 받고 나서 마지막 잔금을 치죠. 잔금 치르면 그때 키 줍니다. 키 좀 열쇠 줍니다. 열쇠가 뭐냐? 당신들 키 받고 입주해라. 입주 가능일 키를 줍니다. 바로 잔금 지급할 때 키를 딱 주거든요. 또 키와 충과 동시에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유자가 딱 되어지면 이제 자기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겁니다. 입주자 모집 승인 받을 때도 요건이 필요하다랍니다. 저희가 주택을 건설할 때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조건 보시면 그렇죠. 무슨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100% 확보하든지, 또 대지의 사용권을 100% 확보하든지 등등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 분양 광고를 칠 때는요, 조건이 뭐냐? 예외 없습니다. 대지입니다. 집을 지을 땅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100% 확보한다 합니다. 뿐 아닙니다. 여기 대지에 붙어 있는 기타 잡권리들, 각종 어떤 잡등기들 전부 다 말소입니다. 압류, 가압류 다 말소해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분양 광고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사업자들이 말입니다. 지금 대지를 들고 옵니다. 오는데 자기 땅이니까 일단 승인 받고 나서 분양 광고 치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다 해서 이 대지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입주자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계속 쭉 유지입니다. 쭉 유지해야 될 유지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랍니다. 이 말은요, 그 분양 광고 해서 입주자 모집하고 난 이후에 자기 명의인 바로 그 대지나 어떤 건물에 대해서 또 기타 등기를 설정하면 안 된다. 입주자한테 위험해집니다. 또 혹시나 팔아먹거나 처분도 해서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금지 의무가 딱 붙습니다. 금지. 만약에 이거 했는데 불구하고도 팔았다. 그러면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효가 된다. 라고 합니다. 요 유지 시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잔금 치를 때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잔금 치를 때까지 잔금을 다 준비해 오는 분이 또 안 넣을 수 있습니다. 잔금 준비하시면 좀 더 줍니다. 그래서 입주 가능한 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날, 요 날부터 잔금 낼 때까지 다 잔금 준비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요 날 이후 6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잔금 치를 날, 입주 가능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치는 날, 이날 이후 60일까지도 이 상태를 유지하라. 이렇게 하는 의무가 딱 붙어
언제부터요? 하면 이거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요, 외부에 알립니다. 외부에 공시한다. 외부에 알리게 됩니다. 공시 방법은요, 요 대지 소유권 등기 밑에 부기 등기를 함으로써 알려준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어떤 대지나 건물을 매입을 하신 분은 다 무효되니까 이렇게 준비하게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알려줘요. 근데 요 부기 등기하는 시기가 또 시기에 잘 뜹니다. 잘 떠요. 보시면 주택 건설할 땅 대지는 처음부터 요 사실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승인 신청할 때 땅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요 대지란 것은요, 아예 처음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을 할 때부터 모집 승인 신청 시부터 이런 부기 등기해서 들고 와야 모집 승인 딱 넣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지는 처음부터 들고 오는데 아직 집은 건설이 안 되어서요. 건설이 되어진 주택, 요것은요, 일단 이렇게 하죠. 우리 사업주체 앞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해주니까 주택은 완성이 되어서 사업주체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칠 때입니다. 보존 등기할 때 이 부기 등기를 하게 되어져 있다. 법적인 언가 딱 붙습니다. 붙어요. 자, 그런데 실제 보시면요, 요 등기 말소합니다. 실제는 다 말소요. 이것이 원칙인데 실제는 또 예외에 있다. 타 등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입주자분들이 입주할 때 중도금을 100% 다 자기 돈으로 내면 바보죠. 중도금 담보대출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융자, 구입자금 뭡니까? 중도금 담보대출, 요 융자 설정을 위해서 요 부기 등기를 말소하고 자기들 지분에다가 다 권리를 설정합니다. 실제는요. 그래서 입주자들의 구입자금 마련 융자 설정을 위한 목적일 때는요, 요 등기를 말소하고 타 등기는 실제는 다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 사업주체가요, 어떤 사유 때문에 부도 파산이 되어서 파산되어서 사업자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변경된 사업자가 돈이 없어요. 이 변경된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등기 설정해서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준다. 이 두 개 경우는요, 실제 보시면 실제 첫 번째 요 경우 때문에 대부분 다 보시면 타등기를 실제는 합니다. 하긴 해도 원칙은 금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주자들을 위해서는 타등기 설정이 입주자들을 위한 경우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런데요, 요 시점입니다. 시점 보시면요, 우리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사업주체가요,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이 하는 사업일 때는요, 요 모집 승인 신청이 아니고 주택조합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부터다 해서 주택조합인 사업자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부터 이러한 업무가 붙고, 보통의 사업자일 때 안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할 때부터 이런 업무가 붙는다 해서 차이가 약간 난다. 이것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트가 시험에 꼭 나올 건데, 시험 나오는 파트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금지하는 이런 한 어떤 시기가 언제까지냐 하니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날,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이 금지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부기 등기하는 시기, 이 시기 대지는 어때부터 주택 언제부터 이 두 개 사항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다음 시험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 먼저 보십니다. 11번. 주택 발생의 사업주체는요, 사업의 대상이 되어진 주택 대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권리 설정할 수 없다. 어느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이때 1번입니다. 일정 기간에서 무엇이냐 보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요 이후부터 해가지고, 자 보시면 입주 예정자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후 90일까지가 아니죠. 60일까지죠. 그래서 1번 질문이 X인 것입니다. 보시고요. 또 2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것이 무엇이냐 보면 통보해준 입주 가능일입니다. 여러분들 실제 이 입주 가능일이 잔금 칠 때 입주하게 해줍니다. 근데 잔금 지급일, 이것은 법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잔금이지 이런 말은 법에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통보해준 입주 가능일을 말하지 잔금 지급 날짜 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도 X입니다. 근데 흔히들 잔금 내야 키 주니까 잔금 칠 날, 입주 가능한 날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질문 X입니다. 3번 가십니다. 사업주체가 부기 등기할 때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한다. 나왔네요. 주택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실시한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3번이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요, 어미 두지 마시고 넘어가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십시오. 3번 질문 잘 보십시오. 자, 밑에 12번입니다. 보시면 똑같은 말이죠. 주택 건설 사업자로서 주택 조합 나오네요. 주택 조합일
때, 조합일 때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요 사업일 때 주택이나 건설 대지에 대해서 언제부터냐? 출발입니다. 조합은요, 그냥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부터 이렇게 부기등기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조합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부터입니다. 부터 해가지고 주택 대지에 대해서 이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면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다 하는 요것은요, 여러분 확인을 꼭 해주세요.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과 동시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인데, 근데 주택 조합일 때는 출발 시점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답은 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요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나오니까 제가 다음에 나온다고 장담을 합니다. 나오니까 꼭 확인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주자입니다. 입주자들이 이제 정작 큰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 역시도 전매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매의 또 어떤 수익 때문에 큰 어떤 또 가치의 상승도 있기도 하니까 입주자분들이 이제 전매를 위해서 많은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당첨만 딱 되어지면 당첨되는 순간부터 딱 나와버리면 피가 붙는 경우가 있다 해가지고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분들이 실제 입주할 목적이 아닌데 그 전매 차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것이 참 문제지만 우리가 뭐 나쁘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당첨이 중요하니까 선정되기 전부터 어떤 투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당첨되고 난 이후는요, 눈에 보이게 투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당첨되기 전에, 선정되기 전에 뭐 다른 타임보다 먼저 빠르게 선정될 수 있는 우선 지위입니다. 우선 지위. 요 당첨도 안 되었는데 당첨되기 전에 먼저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요 지위를 막 피받고 많이 팝니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팝니다. 이런 지위들 절대로 양도하지 마라. 양도 금지의 업무가 우리 법은 강력하게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양도 금지입니다. 금지. 그래서 그런 남들보다 타인보다 먼저 당첨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무엇이냐? 바로 요 사항이 시험에 4번이나 나왔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택, 조합, 아파트, 조합원한테 먼저 우선 입주해 줍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도 그 조합 아파트에 먼저 우선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조합원 지위.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여러분들 주택 상환사채 배웠죠? 주택 상환사채, 요 주택을 건설해서 갚아준다, 상환해준다 하고 약속하고 돈을 먼저 주죠. 그러니까 상환사채입니다. 상환사채. 요 돈 한 1억 정도 먼저 지급을 딱 해주면 한 1억 5천짜리 집이 딱 나오죠. 나오니까 상환사채 이것도요, 요 상환사채권자들은 이제 주택 상환할 때 먼저 우선 입주권을 주어집니다. 이것도 우선 지위에 포함됩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요, 여러분들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각종 어떤 입주자 저축 정서 있죠? 청약저축, 요것도 보시면 벌써부터 뭐 1,000만 원짜리 피 2,000불 사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 통장들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시군구청장이 그 지역 일대의 각종 어떤 무허가 건물 또는요 철거민, 각종 어떤 철거민 등의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철거민 증명서 이걸 딱 받으면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임대가 되었던 부장되었던 입주권이 나오니까 이것도 우선지에 포함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요, 공익사업을 통해서 이주대책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주대책용 아파트에 우선 입주권을 줍니다. 이것도 우선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임대가 되었던 분양되었던요 우선 요 지위들은 절대 양도할 수 없다. 그래서 요 5개지 반드시 암기를 꼭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저번 시험부터 물론 나왔지만 계속 나온 사항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외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속받는 것은 우리 한국법조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요. 상속은요, 농지 상속일 때 1만 제곱미터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은 일체 제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상속 세금만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 돈이 없다. 여러분들 청약 저축 담보 대출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해서 요 권리에 맞는 돈을 융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속과 저당은 된다. 이거 말고 매매했다. 또요 정여, 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어떤 분들은 조합원 지위하고 상환사채하고 이것도 다른 경우가 있던데, 각기 1, 2, 3번은요 개별법에서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되는 예외, 이거 외에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안 된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러한 지위를 알선한다. 알선 막 광고하죠. 그러면 전봇대에 막 붙어 있습니다. 청약 저축 1,000만 원에 80조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뭐지 광고 위에서는 안 돼요. 하면 안 됩니다. 하다가 만약에 딱 걸렸어요. 확인 딱 되었습니다. 확인 딱 되었으면요, 요 지위
뺏깁니다. 지위 무효입니다. 지위 무효 처리한다. 합니다. 또 요 지위에 맞게 계약했다. 입주 계약. 그 입주 계약 취소합니다. 취소해버립니다. 또요. 이 계약 맞게 입주했죠? 그럼 나가세요. 퇴거 명령합니다. 퇴거 명령. 또요.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사업자가 공탁 걸고 집을 뺏어갑니다. 강제 취득, 해당 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집을 뺏어갈 수 있게 딱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효, 취소, 퇴거 취득합니다. 하지만 양도 차익 그 사이에 발생한 양도 차익의 몰수, 이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 차익 몰수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지만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왜? 더 강력한 처벌이 붙습니다. 3학년 3반 처벌 딱 붙어요. 뭐냐? 3년까지의 징역 처분 당할 수도 있고요. 3천만 원까지의 벌금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요 차익이 결국은요. 벌금으로 딱 빠지고 쥐박탈당합니다. 이것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까지 새 아파트, 신규 아파트에 재당첨, 자기 명의로 새 아파트에 당첨도 안 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걸리면요. 아주 패가망신할 이런 사항들을 많은 분들이, 우리 중개업자분들이 참 많이 알쓰라는데 할 때 조심하십시오. 하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사항이 처음에 아주 문장 잘 나온 사항입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13번 보세요. 이런 정서 등을 양수 알선했다 하면 그 어떤 처벌사항이 뭐냐 쫙 나와있죠. 지위 무효한다 나왔습니다. 계약을 취소한다, 사업자가 집을 뺏어간다 딱 나왔죠. 그 다음에 입주했다 퇴거명령이 딱 나왔습니다. 근데 양도 차익 몰수 이것은 없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자 주택 공급 질서 교란행위 금지에서 말하는 요 지위란 것이 무엇이냐? 지위 5개시 딱 나와있죠. 상환 사채의 정여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저축 정서의 매매의 알선 안 된다 했었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은 여기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 채권은요, 양도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있는 그 채권은요, 양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3번의 X입니다. 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증명서 등이 딱 나왔습니다. 보시면 4번 맞고요. 광고 안 된다, 광고가 안 된다. 다음에 보시면 이주 대책자 지위, 요것을 이제 매매한다. 매매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걸리네요. 14번 문제 보십시오. 15번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저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 조합원의 지위 정여 원칙은 안 된다 했었죠. 그래서 1번 나왔습니다. 주택 상환사채에 매매 정의 안 됩니다. 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된다 했었죠. 그래서 2번은 되네요. 2번 됩니다. 그렇죠? 상환사채는 맞지만요. 저당권 설정은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우리 조합원의 지위를 광고한다. 알선 광고합니다. 안 된다 했었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상환사채 매입 목적에 광고한다. 안 된다 했었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축청소의 정여도 안 된다. 원칙은 아닙니다. 안 되지만요. 상세히 보시면 저축청소는요. 잘 보시면요. 이 경우에 보시면 청약 저축 같은 경우는요. 세대주 또는 배우자 등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법에 있는 것은 사항이고 원칙은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만 될 수 있는 사항이네요. 똑같은 문제 역시 16번 보십시오. 24회 5회 계속 요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묶고 있죠.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투기품이 다시 싹 납니다. 그럴 때 요 사항을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십니다. 17번 갈게요. 자, 17번, 18번은 이제 시험에 나올 사항이 사실 아니거든요. 저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세요. 나왔죠? 18회 때 나왔죠? 자, 투기 가지고 이거 사업 조치가 아니고 이제 우리 국가에서 펼치는 공급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17번, 8번 절대 안 나올 거니까 안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오히려 저번 시간에 했던 분양가 상한제 꼭 나오거든요. 상한제 보시고 투기를 주고 절대 안 나올 거니까 안심하시고 두 문제 보지 마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19번 갑니다. 19번 중요하네요. 자, 19번 이겁니다. 입주자분들이 당첨이 되었어. 당첨되고 나면요, 바로 계약권 나오죠. 떴다방한테 바로 피를 주고 팔죠. 바로 500천만 원 바로 붙습니다. 바로 붙어요. 바로 그겁니다. 당첨되고 난 이후에 당첨된 자의 그 지위를 피받고 전매하지 마라. 전매 금지가 나왔죠. 그거 중요합니다. 전매 금지. 바로 전매하지 마세요. 전매는 금지가 아니고 전매 제한합니다. 일정 기한 동안에 제한받지 영구 전매 방지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전매입니다. 전매 제한인데요. 그러면 전매 제한 받는 것은요, 이러세요. 일단은 뭐 최장 10년까지다. 10년까지 범위 내에서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한 기한의 카운터 기산점은 언제부터냐 하면 당첨되고 나서요, 당첨되었다. 그때부터가 아니고 주택 입주 계약이죠. 바로 분양 계약, 공급 계약. 이 공급 계약을 맺는 날부터가 아니고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카운트합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최장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상세한 사항을 정한다. 잠깐만요. 하면서요. 요 전매 제한 받는 특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금방 통과했던 투기갈주. 우리 한국에 지금 요 장소가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만 요 장소 안에서 당첨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전매 제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투기가일지구 안에만 나올 수 있는 바로 주택 공영개발지구입니다. 주택 공영개발지구에서 당첨이 되었다 할 때 보시면 역시 전매 제한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에 요 1, 2번 지역이 현재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거 중요하죠. 분양가 상한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한주택의 대상일 때 다 전매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전국토에서 시행되니까 이것이 아주 복잡하게 제한이 쫙 나오죠. 쫙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요. 수도권, 경기도입니다. 수도권 안에서 민간택지, 공공 아닌 민간택지들 다 분양가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전매 제한 발생하는 것 대상 지역 네 군데 있죠. 제한 받는 지역이 인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해서 1, 2, 3, 4번, 땅구 5번 나올 수 있고 이것이 신설되기 때문에 내기 좋으니까요. 전매 제한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1, 2, 3, 4 땅구 5번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세요. 근데 전매 제한 받는 기간이 무엇이냐 이것이 딱 나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이건 시험에 못 냅니다. 못 내요. 지금 계속 거의 바뀌고 있거든요. 계속 바뀌어요. 특히 요 1번, 2번, 4번 같은 4번은 지금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3번이 아주 복잡합니다. 보시면요. 뭐 6년, 4년, 2년, 다음에 또 5년, 3년, 1년, 6개월 아주 복잡합니다. 이건 절대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해당 사항이 있으면 그 표를 보고 대비해서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암기를 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제가 안 낼 것이고 나온다면 이 대상 지역이 아닌 것이 무엇이 돼서 1, 2, 3, 4, 5분 해서 딴 거 집어넣는 겁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린다 할지라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계속 나왔던 중요한 사항이었죠. 뭐냐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 할지라도 본인들이 다른 광역시나 또는요 각종 어떤 시와군으로 생업상 사업상 이유로 이사간다 할 때 전매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 전매할 수 있어요. 단요 수도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지방 물건 전매하지 못합니다. 또요 수도권 내에서 움직여도 전매하지 못한다 여기가 있습니다. 있어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해외 이민 나갑니다. 팔고 나갈 수 있습니다. 또 2년 이상 파견 근무 등을 나갑니다. 팔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보십시오. 상속받은 집이 생겼다.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 가겠다 할 때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요 1, 2, 3번입니다. 항상 이사 간다, 옮긴다 할 때는요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세대원 다 끌고 전원이 다 같이 가야지. 누가 남는다 하면 전매 못합니다. 전원이 다 같이 이사 가야 됩니다. 굳이 남긴다 할 때는 분가시키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고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자, 요 당첨권이 있습니다. 요것들 경매 통해서 은행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요 공매 통해서 세금 안 내서 공매 처분당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매나 경매 통해서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주 대책용 아파트에 입주해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팔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다음에 자, 여기 중요합니다. 6번, 7번 중요해요. 배우자, 자기 남편과 부인 한테 이쁘다, 정여입니다. 정여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헤어집니다. 이혼할 때 부분들을 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여입니다. 정여할 때는 몽땅 못 줍니다. 정여할 때는 배우자한테 일부만 할 수 있다 특징이 있고요. 이혼할 때는 몽땅 다 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혼은 전부 다 정여는 일부 나야 됩니다. 근데 배우자지 직계 좀비속 나면 안 됩니다. 형제 자매도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만 정여 일부 할 수 있고 이혼할 때 다 주고 나올 수 있다. 해서 요 결혼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온 상이죠. 그래서 요 두 가지 파트를 또 기억하십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문제 19번 갑니다. 19번 문제. 자, 갑입니다. 갑이란 분이 50세대 단지에서 90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한 설명이네요. 자, 1번입니다. 이것은 도시형 생활투기다. 아니죠. 도시형 생활은 전부 다 85 이하 아닙니까? 85 이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90짜리는 도시형 생활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아파트는 항상 원룸만 나올 수 있죠. 원룸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니까 안 됩니다. 1번. 2번입니다. 지역조합원의 자격이 없죠. 우리 지역조합은 집이 없거나 85 이하 한 채 있는 분입니다.
90% 조합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X네요. 3번 보세요. 국민주택을 받기 위한 직장조합이 아닌 경우도 갑은요 직장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맞죠? 직장조합원은 85 이하 이게 한 채 있거나 또는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90 있으면 조합은 안 됩니다. 3번이에요. 4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전매행위 제한받는다. 여러분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치고 한 3년간 없습니다. 분양 계약, 공급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보통 제한기간 카운트합니다. 근데요, 이전 등기 쳤다. 요 위에 3년이면요, 벌써 5년 넘어갑니다. 5년 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요, 요 시점이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 일부터 최장 우리 지금요, 분양가 상한제 같으면 최장 5년 또는 3년, 1년, 5년은 지금 없습니다. 없어. 지금 한국은요, 1년 아니면 빵년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하여튼 5년짜리 할지라도 5년이 입주 전에 뭡니까? 아예 그 계약을 맺을 때부터 그때부터 카운트하기 때문에 이 5년까지 3년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딱 보는 순간 감으로 아니 입주하고 나서 3년간 이런 경우는 없다. 있긴 있죠. 보금자리 주택 말고는 한국에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바로 답은 4번도 X입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우리 아파트일 때는요, 전부 다 평소 불문 다 신고하게 되어 있죠. 주택거래 신고제 지역이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분명히 20분 문제 투기를 주고 볼 필요 없다 했으니까 이것도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이 파트는 이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음 파트로 갑니다. 21번 가보세요. 중요하죠. 21번과 22번 잘 나왔던 문제네요. 또 21번 문제입니다. 전매 제한에 있네요. 전매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이냐. 전매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전매를 할 수 있는 경우 바로 이걸 묻는 문제였죠. 자, 세대원 인갑의 아들의 결혼 때문에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사간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전매 못한다 했었죠. 전매 못합니다. 1번 X네요. 다음 2번입니다.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간다 합니다. 전매할 수 있습니다. 전매할 수 있어. 하지만 갈 때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누가 남죠? 안 됩니다. 전매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X고요. 3번입니다. 해외 체류는요 2년 이상 가야 됩니다. 1년 6개월 전매 못합니다. 3번 X네요. 4번입니다. 누가 남고 이민 간다. 아니죠? 이민 갈 때 다가 끌고 가야 돼요. 남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X네요. 5번입니다. 배우자한테 정의한다. 일부를 했다네요. 이것이 바로 5번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험 문제였습니다. 볼까요? 오늘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어요. 전매에 제한되는 그 전매는 매매, 정여, 상속, 기타 모든 행위 포함된다 했었죠. 아니죠. 매매, 정여는 포함됩니다. 또 매매는 포함되어도 정여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상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로 1번 X입니다. 매매는 안 되지만 배우자한테 일부 정여 또는 상속 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X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건설되는 입주자 선정된 지위의 전매 제한기는요, 이거 안 배웠지만요, 수도권과 충청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날, 이거 최장 5년 내에서 제한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3년 무조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고 2번에 X입니다. 3번입니다. 상속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할 때 전매할 수 있다. 안 됐죠? 상속 이전, 몽땅 다 같이 가야 됩니다. 누가 남죠? 일부 이전한다. 전매 못합니다. 그래서 3번 또 X가 되겠네요. 4번 갑니다. 사업도체는 전매 제한되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을 공급할 때 보시면요, 제3자한테 이전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한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요건 전매 제한 기한이 보세요. 남아있을 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칠 때 전매 제한 기한이 남아있는 경우에 부기등기합니다. 근데요, 우리 한국은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1년에 빵년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칠 때는 이미 전매 제한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 전매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은 지금요, 전부 다 1년 내지 빵년이기 때문에 이런 투기가지고 등이 아니면 전부 다 1년 내지 빵년입니다. 한국에 이런 장소가 없으니까요. 이미 주택 공급계약 체결하고 이전 등기 칠 때쯤에 이미 2년, 3년 다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미 전매 제한 금지 등기 하는 경우를 구경할 수가 없다 보면 됩니다. 아니기는요, 보금자리 주택 외에는 거의 이런 등기 볼 수는 없어요. 없다. 그래서 보시면요, 원칙은 맞습니다. 원칙은 맞는데 실제는 이런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에 맞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3번 갑니다. 5번 갑니다. 전매 제한에 위반해서 요 경우가 아닌데 요 경우이면요, 본인 스스로 전매할 수 있고, 또요 전매 제한이 끝나면 또 알아서 피박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매 제한 안에서 전매할 때 N은 보시면 토지공사장한테 우선 그러니까 지금 저 전매 제한 기한 안에 전매를 할 때입니다. 할 때에는요,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그 주를 매입해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습니다. 나오세요. 처벌만 받아버리다. 처벌만지 이렇게 사업자의 강제 취득은 이건 없죠.
아까 우리가 당첨되기 전에 우선 집이 양도했을 때 사업자가 집을 뺏어갑니다. 근데 당첨되고 나니는 사업자의 강제 취득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두 번째는 또 X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공부편이었습니다. 자, 이제 주택 거래부터 관련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